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사는 이야기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자분이 보내주신 이야기 시작해볼게요. 안녕하세요. 경북 시골에서 부모님을 도와 작은 하우스를 운영하고 있는 30대 후반의 남자입니다. 태어난 곳에서 한 번도 타지에 나가 살아본 적이 없는 저로서는 부끄럽지만 한 번도 여성분과 연결고리가 없었습니다. 30대 중반이 넘도록 연애는 해본 적도 없고 새벽부터 늦은 시간까지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하는 농사일 덕분에 친구도 하나 없는 못난 사람입니다. 매일 바쁜 일상에 치여 살다 보니 외롭다는 생각도 하지 못하고 살았는데 그런 저를 바라보시는 부모님 눈에는 항상 제가 아픈 손가락이었나 봅니다. 어릴 적부터 집안일을 돕겠다고 동창들이 다 도시로 나갈 때 저 홀로 이런 시골에서 농사나 짓고 있으니 혼자인 제가 항상 눈에 밟히셨는지 30대 중반이 넘어가면서부터 그렇게 동네 어른들을 통해서 선자리를 알아보러 다니셨습니다. 하지만 얼굴이 잘나길 했나 부모님까지 모시고 살면서 농사나 짓는 저에게 쉽사리 자리가 생기지 않았고 그나마 몇 번 나간 자리에서도 여성분들을 마주하니 울렁거리고 말조차 어버버하는 통에 기회를 다 날려버리기 일쑤였습니다. 그렇게 마흔이 가까우니 아버지께서 제가 조심스럽게 국제결혼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시골에서는 흔히들 총각들이 장가를 가는 방법이라며 돈은 걱정 말고 만나보기나 해보라는데 너무 간곡히 말씀하시는 통에 제가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국제결혼을 알선해주는 업체를 통해 여러 여성분들의 사진을 보게 되었고 그 중에서 저는 사진을 처음 보자마자 딱 이 사람이다 라고 생각한 여성분을 선택했습니다. 여러 사진들 중에서 그나마 가장 덜 이국적으로 생기고 선한 눈빛이 마음에 들었던 그녀는 27살에 4명의 동생을 돌보고 있는 베트남 여성분이라고 했습니다. 곧바로 업체를 통해 절차 설명을 들으니 직접 그곳으로 제가 가서 결혼 지참금을 가지고 결혼 승낙을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어디서 마련한 돈인지 모르겠지만 3천만 원을 마련해 오셨고 이내 저는 베트남에서도 약간은 외진 곳으로 가이드와 함께 떠났습니다. 제가 사는 시골보다 더 시골스러운 곳에서 처음 마주한 그녀는 정말 사진과 똑같이 생겼었습니다. 사진만 봤던 사람이지만 한눈에 이 사람이 그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을 정도로 똑같이 생겼던 그녀는 저와 결혼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짧은 기간 동안 배운 한국말로 인사를 건네던 사람이었습니다. 3일간 짧은 단어와 손짓 발짓을 더한 의사소통이었지만 대화를 통해 참 심성이 척하고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분의 가족들에게 결혼 승낙을 구하였고 이내 환한 얼굴로 가족이 된 걸 환영한다는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 주 그 마을에서 우린 작은 결혼식을 올렸고 3일 내내 잔치가 이어진 후에야 아내와 함께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제 옆에 아내가 된 그 사람과 함께 있으니 어머니 아버지 또한 입에서 웃음이 끊이지 않으셨습니다. 참 사람 인연이란 게 이렇게 먼 타국에서도 이어질 수 있는구나 라는 생각과 함께 저희의 신혼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녀는 시골에서 여러 동생들을 돌봐온 터라 생활력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굳은 일이며 힘을 쓰는 일까지 어디 하나 빠지지 않고 척척 해내는 모습에 저희 어머니께서는 말도 잘 통하지 않으면서도 너무나도 예뻐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도 항상 며느리가 생기면 같이 술잔이라도 기울일 사람이 생겼다며 기뻐하셨고 저 역시도 부모님이 기뻐하시고 항상 저를 배려해주는 그녀가 너무 사랑스럽고 좋았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 채 되지 않아 저희 집에 또 다른 경사가 생겼습니다. 아내가 임신을 하게 된 것이었는데
저보다도 아내가 가장 기뻐했습니다. 저 역시도 제 삶에서 제 자식을 보게 될 것이라고 기대를 하지 않고 살았었기에 아내의 임신 소식이 정말 놀랍고 신기하기만 했었습니다. 부모님 역시도 며느리가 우리 집에 들어오고 나서 계속 복이 찾아 들어온다며 너무나도 기뻐하셨고 그렇게 10달 후 예쁜 딸아이가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한 아이의 아버지가 되었다는 왠지 모를 뭉클함이 차오르면서 정말 우리 가족을 위해 평생 헌신하겠다라고 다짐을 했을 때 정말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낳고 나서부터 아내가 저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피하는 것을 넘어서 저를 약간 혐오한다는 듯이 손길을 뿌리치고 제 눈을 피하고 저와 한 공간에 있는 걸 극도로 예민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저의 부모님까지 모두. 저는 처음에는 단순히 산후 우울증이거나 아니면 출산 후 감정 기복이 심해져서 그럴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6개월이 지나도 저희 가족을 피하면서 어느 날에는 딸아이를 안고 외박을 하고 들어온 날도 있었습니다. 어딜 다녀왔냐고 따져 물으니 제 말을 들을 채도 하지 않고 저를 피하기만 하는데 여기서 좀 더 시간이 지나니 혼자 자해를 하고 고래고래 집 밖으로 아프다며 소리를 지르는 날도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출산 후 아내가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병원에 가보자고 이야기를 해도 듣지도 않고 집에 들어오는 날은 점점 줄어들고 도저히 이렇게는 계속 지내면 제가 미쳐버릴 것 같아 아내를 앉혀놓고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어서 자기가 그렇냐며 대화를 시작하는 순간 아내가 병 모서리에 머리를 박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놀란 저는 아내의 이마에서 피가 흐르는 걸 보았고 곧이어 아내가 112에 신고를 했습니다. 남편이 지금 자기를 죽이려 한다며. 저는 그게 무슨 소리냐며 전화기를 뺏으려 하는데 살려달라면서 아내가 수화기에 대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15분 뒤 경찰이 저희 집에 도착했고 곧이어 아내가 경찰들 사이로 숨어들어가 제가 아내 머리칼을 잡고 이리저리 흔들다 벽에 부딪혔다며 핏자국을 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게 아니라고 변명을 해도 그 상황에서는 저는 누가 봐도 가정폭력범이 되어 있었습니다. 경찰서에 가서 간단한 조서만 쓰고 나온 저는 아내를 찾았지만 집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부모님을 통해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부터 아기가 태어났으니 자기 가족들에게도 보여주고 싶다며 친정 가고 싶다고 돈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빈손으로 돌아갈 수 없으니 얼마를 빌려달라고 했다는데 그 돈이 자그마치 2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100만 원, 300만 원 이런 식으로 몇 번이나 요구를 했다는데 달랑 하우스 3동을 가진 저희 집에서 부담할 수 있는 금액이 점점 힘들어지자 제게 아버지께서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으셨던 것이었습니다. 뭔가 아까 있었던 일도 그렇고 부모님께 돈을 요구했다는 사실도 석연치 않아서 아내를 수소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워낙 작은 시골이라 아내를 수소문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고 이내 아내가 정오만 되면 타고 나간다는 버스를 타고 읍내로 나갔습니다. 읍내라고 하지만 마찬가지로 워낙 작아서 외국인인 아내를 찾는 건 아주 수월했습니다. 버스 터미널부터 오래된 상가들이 모여있는 곳까지 아내를 찾다가 이내 읍내 외곽에 있는 작은 빌라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아내가 여기서 무얼 한다는 건지 당최 이해는 되지 않았지만 1층부터 벨을 누르며 아내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내 2층에 올라가 벨을 누르니 문 너머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살짝 열다가 이내 저를 보고 황급히 문을 닫으려는 아내의 손을 붙잡고 힘으로 밀고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는 담배 냄새가 자욱했고 팬티만 입은 검은 피부에 동남아 남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되지 않아
잠시 멍하게 서 있다가 당장 나가라며 저를 밀치는 아내를 보고는 번뜩 정신이 들어 핸드폰을 들고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네가 불륜하는 현장을 사진으로 다 남겼으니 이혼해볼 테면 이혼을 해보라는 식으로 말을 하니 남자가 벌떡 일어나서 제 핸드폰을 뺏으려고 손목을 비틀었습니다. 저는 이내 몸이 고꾸라졌고 이렇게 있다가는 정말 무슨 일이 날 것 같아서 살려달라고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습니다. 다행히 창문이 열려 있어 소리가 바깥으로 새어나갔는지 밖에서 무슨 일이 있냐는 대답이 들렸고 저는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소란스러운 상황이 이어지다가 이내 경찰들이 도착해서 수습이 되었습니다. 경찰서에서는 무슨 일인지 다그치는 저에게 아내는 울면서 자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어렵게 자란 환경 탓에 쉽게 돈을 버는 방법을 찾았는데 그중 하나가 한국 남자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결혼해서 아이만 낳으면 국적의 다문화 가정 지원금까지 받을 수 있고 이혼을 하면서 받는 위자료까지 합치면 베트남에서 몇 년을 벌어도 만질 수조차 없는 돈을 벌 수 있다고 들어서 저에게 시집을 왔다고 합니다. 같이 있던 남자는 고향에서 애인이었는데 이혼을 하게 되면 같이 한국에 정착을 하려고 불러들였다고 하네요. 정말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저는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평생 가져가지 못할 가정을 갖게 되면서 많은 꿈을 꿨는데 모두 허상이었다니 너무 허무하고 밀려오는 배신감에 화를 억누르지 못했습니다. 간통이다 뭐다 집어넣고 싶었지만 그래도 딸아이를 낳아준 아내였기에 딸아이만 포기하고 이혼해 줄 테니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단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못을 박았고 몇 번을 제게 사정하다 결국 이듬해 아내는 친권을 포기하고 다시 베트남으로 떠났습니다. 지금은 제 딸아이 하나만 남았지만 그래도 이 아이 때문에 오늘도 살아갈 힘을 얻었습니다. 여기까지 바보 같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였고요. 우리 사는 이야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